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봄바람은 부산에도 경제교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한 수역 어장 추진 등 해양과 대륙을 잇는 다양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줘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도시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평화 콘서트, 전통 예술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만나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반도에 일고 있는 평화의 봄바람은 부산 경제교류에도 활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한 해역 어장 확보 등 해양과 대륙을 잇는 다양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서부산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동안 유라시아 관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왔던 유라시아 원정대와 북방 무역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면 신항과 북한,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열립니다. 더불어 부산,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과 유라시아 복합터미널 건립 등 서부산 개발을 통해 그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부산 수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 협상 결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 어선들이 북한 어장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내 어장 확보와 투자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남북 화해 분위기로 수산업 경제 교류가 성사되면 남북 공동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부산 수산업 경영난 해소, 수산자원 공동관리 등 부산 수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제부터 반려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때도 반드시 목줄을 해줘야 합니다.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푸른 잎이 짙은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부산시민공원, 특별한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부산시 직원들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이 참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알리고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관리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들이 뛰어내는 걸 보고 싶으셔가지고 개를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한테는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에티켓들,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사항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줘야 합니다. 맹견일 경우 입막에도 반드시 씌워야 합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의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병원에 찾아 동물등록제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내장형과 외장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영구 사용이 가능한 내장형 등록제는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주입하는데 체내 이물 반응이 없어 안전합니다. 내장형 칩을 리더기로 인식을 했을 때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강아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그 동물을 관리할 수가 있고 유기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 등록제뿐 아니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공원과 하천, 해수욕장 등 중점 단속 지역을 지정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식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따라 매년 3국의 한 개 도시를 선정해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에서는 부산이, 중국은 하얼빈, 일본은 가나자와시가 선정돼 활발한 문화교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식이 지난 1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대 미디어 아트와 전통예술의 조화라는 주제의 개막식은 역동적인 북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임해방 오고무 공연을 비롯해 한중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공연, 한국의 대표 락커 김경우와 신명나는 사물놀이의 콜라보 무대까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와 그리고 또 일본 그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좀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중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한중일 합창단이 참여하는 평화 콘서트와 동아시아 전통거리 예술제,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등이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또 음악, 미술, e스포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민간 교류 활동이 진행됩니다.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호 협력 정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들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연말 폐막식에서는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한 부산선언이 선포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하단에서 명지를 지나 녹산까지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길이 14.4km의 경량전철로 1조 47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하단에서 녹산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16개 구군마다 한 곳이 거점 도서관으로 지정돼 작은 공립도서관과 연계한 공동도서 대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광역 대표도서관과 기초 거점 도서관을 연결하고 다시 구군의 작은 공립도서관을 연결해 공동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도서대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각 거점 도서관에서 수집한 특색 있는 자료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산 향토기업과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증진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에어부산 등 7개 향토기업과 동의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직장 운동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30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명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